안녕하세요. 네오군의 인생연구소입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느꼈던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고민 해결해주는 네오군의 인생연구소에 아주 잘 오셨고요. 오늘은 제가 힘들었던 시절, 빚을 갚아야 했던 시절에 제가 2교대 공장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주야교대로. 이때 운명의 장난인지 신이 날 시험해보려고 한 건지 갑자기 대놓고 밑에 층 신경 안 쓰고 매일매일 시끄럽게 층간소음 일으키는 막대 먹은 그지 같은 사람들이 위층에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층간소음이 이슈잖아요. 그 힘겨웠던, 그 피눈물 났던, 내가 죽거나 그들을 없애거나 둘 중 하나만 생각했던 극단적인 시절의 감정으로 돌아가긴 싫지만은 층간소음 경험과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위층 사람들은 뭔가 좀 꼬였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윗집 아줌마가 성격이 진짜 지랄 맞은 거예요. 발망치는 거의 기본 스킬이고 무슨 작업들을 하는지 새벽까지 망치 두드리는 소리, 끄는 소리, 뭐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 떨어뜨리는 소리, 무슨 풀코스로 별의별 온갖 잡소리들이 하루 종일 계속 나는 거예요. 참다 내가 그때 또 주야다 보니까 더더욱 예민했던 것 같아. 주간에는 잠을 자야지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인 거예요. 이제 주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야간 작업 힘들잖아. 솔직히 아침에 퇴근하면은 진짜 병직선 것 같다니까. 근데 낮에 자면은 또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뭐 주간이니까 낮에는 소리 날 수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주간일 할 때 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또 밤에도 새벽에도 층간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잡소리들이. 계속 전혀 아래층 사람 배려 따위 안중에도 없이 중간중간 몇 번 이야기도 했어. 근데 이게 화나는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아. 모든 갈등의 원인이죠. 막말로 소리가 나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참겠어. 그래서 어느 날은 좀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 피우지도 않는 담배 먼저 핀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안 피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도 쿵쾅거리지 않았다고 잡아 때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땐 층간소음이 안 나. 밖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근데 또 올라가면은 또 일부러 층간소음을 더 크게 내는 거예요. 보란듯이. 근데 이제 몇 번 말을 하고 이제 살짝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점점 소리보다 사람들이 괘씸해지더라고. 왜 말을 해도 안 들어 쳐먹지? 막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이때부터 성격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전면전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위에서 더 크게 쿵쾅거리고 아시다시피 아래층이 진짜 모든 면에서 불리해요. 뭐 천장 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발 구르는 건 더 쉽잖아. 그렇게 천장 치다가 천장 몇 군데 나가고 이것도 저희만 손해본 거죠 사실. 천장으로 안 되니까 나 진짜 그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거 보면서 웃었는데 나 그거 내가 할 줄 몰랐어. 진짜 큰 소리로 아파트 다 들리게 위에 대고 베란다에서 진짜 쿵쾅거리지 말라고 막 포효를 했어. 저도 나름대로 운동도 좀 했고 혈기왕성 성격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간 거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특히 주야교대로 개빡세게 막노동하고 있는데 집에 와도 우울한 거예요. 또 당시에는 제가 공장일 다니면서 집에서 틈틈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유튜브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단 말이야. 진짜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래서 집은 좀 편하게 쉬고 작업도 하고 좀 쾌적해야 되는데 적들이 미쳐 날뛰니까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모든 신경이 위층에 다 집중을 하게 돼요. 싸우자는 거지. 내 자신도 막 화가 나고 분노에 못 이기니까 그냥 확 내가 죽던지 니들을 없애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 또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자더라도 또 깨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피폐해지는 거야. 이래서 범죄가 일어나는구나. 이성적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진짜 계속 중간중간 유튜브부터 뉴스까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죄다 찾아보고 소음 측정기 사고 경비실에도 이야기해보고 분쟁 관련 상담소 알아보고 뉴스 제보 같은 거 계획도 해보고 메모해가면서 며칠 몇 시에 어떤 소음이 일어나는지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기도 하고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최후의 보루로 진짜 천장에 천장용 스마트 우퍼 스피커 거의 20만원짜리 그것도 살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다 돼가도록 개선이 없으니까 결국 폭발을 한 거죠. 올라가서 따지고 문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이제 주인 아저씨가 내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오더니
막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거침입 플러스 내가 폭력을 일부러 쓰게끔 부추기는 거야. 더 화가 나는 건 나가려고 해도 막 나를 못 나가게 막아. 두 명에서 막 잡아 끌고 못 나가게 일부러 죄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내가 입던 셔츠 다 찢어지고 진짜. 근데 주인 아저씨랑 몸싸움 할 때 그 아줌마가 옆에서 동영상 찍으면서 경찰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울면서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섬뜩한 게 전화 끊으니까 또 표정 싹 바뀌면서 나 집어 쳐넣을 거라고. 와, 무슨 뭐 개사이콘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때 또 정신이 차려지더라고. 무조건 합의금만 생각했지, 돈 깨지는 거. 내가 혹시라도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면 무조건 이건 가중처벌까지 가겠다. 합의금 많이 깨지겠다. 이제 그렇게 서로 붙잡고 몸싸움만 하면서 대치하고 있다가 경찰이 문을 열자마자 아저씨가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거야. 이에 질세라 나도 같이 쓰러졌어. 아무 이유 없이. 경찰들은 오자마자 내 무기 소지 여부부터 보더라고. 내가 칼이나 그의 공구 등 살해할 수 있을 만한 무기부터 확인하는 거지. 얼마나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유추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 이때 칼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은 사람을 안 죽였어도 살인미수죄 뭐 혹은 무기소지죄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였지. 근데 뭐 난 소심해가지고 그 정도로 대범하진 못했기에 무기는 없었고 주인 아저씨랑 같이 경찰 조사라는 걸 받게 됐어. 근데 인생 살면서 그다지 사고 친 적은 솔직히 없었기에 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난생 처음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서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들의 개수작에 내가 말려들어서 나쁜 놈 취급받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빡치더라고. 뭐 주거침입죄, 협박죄 이런 걸로. 근데 그나마 주인 아저씨랑 나는 사건 처리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훈방 조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나마 이제 휴일도 없이 쉴 틈 없이 이제 공장 다니면서 진짜 겨우 하루 쉬는 황금 같은 토요일을 망쳐버린 거지. 이제 대화가 좀 먹혔는지 그때부터는 조금 소음이 누그러지기도 했고 에이씨 똥발 맞네 하면서 나도 그냥 심하지만 않으면 참고 지내기로 했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이제 분노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화내는데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더더더더 계속 분노가 더 센 분노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을랑 말랑 했을 때 또 소음이 시작되더라고. 뭔 작업을 하는지 또 조금씩 또 쿵쾅거리는 거야. 쿵쾅이가. 미치겠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 다시 천장을 두드리게 됐고 또 그때부터 올라가서 대판 싸울까? 스피커 사버리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딱 거짓말처럼 그 사람들이 딱 이사를 가더라고. 1년 6개월 만에 그날 스트레스 안 받고 잠 푹 잤어요 진짜. 1년 6개월 만에 정말 묵은 때가 빠지는 느낌. 그때의 그 행복이란 원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건가 싶더라고. 진짜 뭐 큰 깨달음이죠 진짜. 제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게 처음으로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날아갈 듯이 미친듯이 광기 어리게 기뻤는데 이 사안은 그때보다 더 행복했어. 이 층간소음 그 이사 간 거는 그때보다 더 행복했어. 왜냐면 그동안 개고생했던 거, 피눈물 흘렸던 거 보상받은 느낌과 동시에 앞으로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 때문에 희망에 솟구치는 거야.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지옥에도 보냈다가 천국에도 보냈다가.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가 8층인데 10층이랑 좀 친했거든요. 근데 10층도 9층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10층이 맨날 시끄럽게 한다고 9층이 10층한테도 막 진상 부리고 제가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싸운 거죠. 10층 분들이 되게 착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9층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조심하는데도 조금만 시끄럽게 굴면 막 뛰어 올라가서 막말하고 아마 우리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풀어버린 것 같아. 9층은 한마디로 공공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진짜 막대먹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층간소음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 위에 층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협공으로 보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너무 좋아. 분노는 거짓말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근데 이제 나가기도 했으니까 용서해줄 법도 한데 그 사람들 뭐 지금은 이제 공장도 안 다니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 잠 못 자고 하면서 근데 2교대 개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치의 뉘우침도 사과 한마디 없이 덜 시끄럽게 하려는 노력도 없이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노력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그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용서가 되지는 않아. 그래도 고맙죠, 나가줘서. 주저리 말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엔 층간소음 발생 시 해볼 수 있는 노력, 해결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국의 층간소음으로 진짜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피눈물 흘리고 있을 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진심으로 힘내시라고 응원을 하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 범죄의 길은 절대 가시지 말라고, 저 역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그 상황까지 가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법이 참 웃긴 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받는 아래층에 대한 법정 제도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거에 놀랐어요. 이번에 겪으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소송 등의 방법이, 정식적인 방법이 있기는 해. 근데 절차대로 하면 최소 1년만 해서 2년 이상 걸려. 법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쉽지도 않고. 이제 법 관계자분들, 정보분들, 님들 층간소음 안 당한다고, 좋은 데 산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국민들의 고충 알아주신다면 법 제도가 하루빨리 요즘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민들의 삶의 여건에도 관심 좀 가지고 고민도 좀 해주세요. 진짜 악성적인 층간소음은 사람 정신 피폐해지고, 나아가선 범죄로도 이어져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악의 씨앗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